지금 당장 볼펜을 꺼내고 노트를 꺼내서 적으면서 들으십시오. 3번 입찰을 가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. 무섭다고 가장 하면은 안 될 것을 해요. 그게 뭘까요? 나가! 그리고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하면은 거의 생명의 은인이지 않을까.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5억짜리 물건을 5천만 원 깎아달라고 해보세요. 뭐라 그럴까요?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라면 나가! 라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우린 경매를 통해서 5억짜리 물건을 5천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좋은 경매도 여러분이 몇 가지 함정에 빠지면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. 오늘은 여러분이 망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는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. 우리가 이 권리 분석을 돈이 아까워서 혹은 그냥 보기 편하니까 유튜브로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. 유튜브로만.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권리 분석은 꼭 비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내 기반을 잡고 가셔야 된다. 오늘 이제 저희 단톡방에서 또 나온 얘기 중에서 이러한 권리 분석이 조금 잘못돼서 내 보증금을 날릴 뻔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이 권리 분석 우습게 보시지 말고 제발 책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셔라. 만약에 혼자 이 권리 분석을 공부하다가 막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책을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하단의 단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. 제일 기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입찰 당일에 3번 입찰을 가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. 법원에 차를 타고 가면은 주차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 가면은 이 주차 때문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심지어 본 사람은 30초를 늦어서 입찰을 못한 사례도 있었고요. 그리고 늦게 왔기 때문에 급하게 서류를 적다가 실수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습니다. 입찰하는 날 30분, 1시간을 일찍 가라. 시간을 딱 맞춰서 가려면 차를 이용하시면 안 돼요.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입찰일 전날 밤에 입찰표를 다 작성을 해두고 그날 미리 가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제출합니다.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다른 법원에 있는 이 입찰표를 가져와서 다른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안 된다. 그래서 꼭 해당 법원의 입찰표 또는 유료 사이트의 입찰표 작성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. 세 번째, 시세 파악입니다. 시세 파악. 처음에 부동산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요. 저도 그랬어요. 근데 무섭다고 가장 하면은 안 될 것을 해요. 그게 뭘까요? 바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.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괜히 경매하러 왔다 그러면 쫓아내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합니다. 아, 저 임차인인데요. 월세 구하러 왔는데요. 혹은 아, 저 여기 매도하러 왔는데요. 이렇게 거짓말을 쳐요.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거의 수백 명을 만나요. 그럼 그게 쌓이면 수천 명이 되겠죠. 그럼 이분들은 얼굴 표정, 질문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경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월세 전세를 구하러 온 사람인지 다 티가 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질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? 임차 구하러 왔는데 왜 자꾸 실거래를 물어보는 거야? 할 수도 있잖아요. 쫓겨나더라도 옆에 부동산 가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마셔라. 네 번째, 대출입니다. 실제로 이 대출 때문에 보증금을 수천만 원 날리는 사례를 제가 종종 보고 있어요.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용관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. 왜냐? 낙찰을 받았는데 아니 대출 80% 나온다 그래서 내가 20%만 내 자금을 준비를 해놨는데 갑자기 내 신용도가 안 좋아서 대출이 덜 나온다.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미리미리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사분을 통해서 대출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. 대출을 미리 확인하자. 그 전에 내 신용등급을 관리하자.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. 대출은 보통 몇 프로 나오나요?
보통 70%에서 80%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회초년생들도 적용 나와요? 사회초년생도 증빙 가능한 소득이 있으면 나옵니다. 혹은 내 보험료 아니면 뭐 신용카드 사용량 이런 걸 통해서 나오고요. 물론 주택 같은 경우에는 DSR이 적용이 되니까 이 DSR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익률표. 이게 뭘까요? 입찰을 하기 전에 무조건 수익률표를 작성을 해봅니다. 여러분, 수익률표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시죠? 제가 사용하는 수익률표를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회원가입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. 일단 기획을 해야 돼요. 계획을 짜야 돼요. 내가 들어가는 비용, 매입가, 그리고 매각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잡고 내가 최소한 이 정도에 팔면 이만큼의 수익이 남는구나. 그리고 최대 이 정도에 팔면 최대 이 정도의 수익률까지 내가 벌 수 있구나. 이거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얘를 팔려면 한 1년 정도 걸릴 거니까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획에 잡아 놓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약 7개 정도의 부동산을 핸들링을 하는데 이 개수는 계속 바뀝니다. 근데 어떻게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찍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들을 한꺼번에 또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럼 바로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 부동산별로 저는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요. 그래서 이 계획된 금액을 잡고 그 금액을 통장에 다 파킹시켜 놓습니다. 이자 비용까지 전부. 그러니까 이 7개, 8개, 10개 이상의 부동산을 핸들링을 하더라도 충분히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 수익률 표를 꼭 미리 짜시고 입찰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리스크 컨트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5가지도 이 중에서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권리 분석 실패하면요 1,000만 원 벌려다가 2,000만 원 날릴 수도 있고요. 이런 경우도 봤어요. 제가 입찰표 다 잘 작성하고 그분이 400원을 보증금을 덜 뽑아온 거예요. 그래서 1등이었는데 이 400원이 부족해서 낙찰을 못 받았어요. 진짜요? 네,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라. 다시 한번 요약하면 권리 분석은 유튜브 말고 책으로 공부해라. 유튜브로 보면 머리에서 다 휘발돼요. 책으로 보고 암기하고 쓰면서 봐야 돼요. 그럼 이 영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시청을 해야 되냐? 지금 당장 볼펜을 꺼내고 노트를 꺼내서 적으면서 들으십시오. 물론 이 권리 분석 유튜브도 그렇게 듣는 분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이동하다가 이렇게 틀어놓고 많이들 하시죠.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의 경매 생활에서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입찰 당일에 1시간 일찍 가라. 그 입찰표를 하루 전날 밤에 미리 작성해라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은 연초 연말에 은행에 사람이 몰립니다. 그러니까 보증금을 미리 뽑아야 돼요. 그리고 보증금 뽑을 때 꼭 3번 이상 확인하세요. 이 금액이 맞나 틀리나. 400원 안 써서 낙찰 못 받지 마시고 꼭 확인하십시오. 그리고 3번째, 시세 파악. 시세 파악할 때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. 부동산 사장님도 어차피 다 아세요.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조사해라.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질문들을 다 물어보고 솔직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4번째, 대출 미리 확인하고 신용등급 미리 관리하자. 그리고 5번째, 이건 저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수익률표를 작성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.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게 얼마든 얼마 들어가는지, 그래서 내 최종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.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이 투자는 안 좋은 투자인지 그런 기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. 오늘 제가 경매를 이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거를 봐왔었고 그리고 조언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 5가지를 추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경매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하면은 거의 생명의 은인이지 않을까.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이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
들어오셔가지고 또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게릴라 임장도 갈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슬기로운 경매 생활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안녕.